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2018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는 여전합니다. 당진시 경제과와 도로과는 서로 담당 사업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문산단의 입주 예정인 YK스틸이 부산에서 소음과 분진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 성문방조제 앞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당진시청에서 독립유공자 이선준 선생의 건국훈장 수훈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당진 전통시장 내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진시 경제과와 도로과는 서로 관할 사업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점포들은 10수년 동안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시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경제과, 도로과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건 거기거든요. 거기서는 뭐 고충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고서는 단속 권한이 있는 우리한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상인회라는 조직을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도로과에서는 당진 전통시장은 경제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관리는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맞는 얘기죠. 우리는 전기 시장 관련해서 관할하는 거지. 우리는 저 시장만 관리하지 우리가 여기 도로 관리 못하겠다. 예산도 없고 우리 권한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도로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냐.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도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분명한 도로라고 전했습니다. 또 도로과에서 경제과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며 전통시장 관할구역 전체를 경제과로 이전하는 사업에도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에 떠넘기기.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 행정의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의 책임 회피 성향을 꼽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선례가 없거나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피하고 보려는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공무원들은 규정집을 보고 규제부터 찾는 게 몸에 배어 있다며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시민 B씨는 주민 다수가 큰 불편을 겪는데도 구청과 주민센터, 경찰서에서 모두 나몰라라 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당진 전통시장과 관련한 공무원 정책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지난 12일 당진시와 협약을 맺은 YK스틸이 부산에서 소음과 분진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효진 기자입니다. 당진 성문산단의 입주 예정인 YK스틸. 지난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까지 1,933억 원을 투자해 부산 4호구 공장을 성문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1방송의 취재 결과 해당 기업이 부산에서 분진과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용광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YK스틸의 성문산단 입주가 당진 내 대기오염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진시가 성문산단의 기업을 유치할 때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성문방조제 앞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시신은 평택해경구조대와 민간 잠수사들의 집중수색 중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당진시청에서 당진 출신의 독립유공자 이선준 선생의 건국 훈장 수훈에 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명예시민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인 이근배 씨는 아버지의 항일 독립운동의 업적과 독립운동사 등의 국가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순국 선열의 날을 맞이해 이선준 선생의 독립운동 위협을 기려 애족장에 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 아동 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7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시민 참여 비대면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집단별 토론에서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상시 응급응대 가능한 소아청소년 병원 건립 필요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은 여러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0에서 14세 소아 아동의 연령 대비 인구 비율이 14.45%로 전국 평균인 12.8%보다 약 2%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의료, 여가 등 소아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8곳입니다. 대부분은 토요일까지 문을 열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당진에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재 소아 전문 의료기관 중 4개소를 지정해 휴일 당번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4달 사업이 끝이 납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는 소아 및 아동 전문 긴급의료지원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가시화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재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우선적 과제이자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진시 소아전문병원 8곳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독 개원이 7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작지만 8곳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대비해서 적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는 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주민 수관 사항인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인 관심과 노력에 정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9일에 예정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 시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타지인의 집회 참가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홍장 시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1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223명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 확산세가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 아산, 서산 등 인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9일 2,500여 명이 모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대규모 집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당진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떠한 권리나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면 아래의 방역수칙과 지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최 측에 호소합니다. 1m 이상 거리두기,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물론 모든 방역수칙들이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타지인의 집회 참가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관리 인원 선정과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집회 당일 당진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관리요원이 당초 협의된 방역수칙은 물론 동선관리와 행사표의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가 취해짐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더욱이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감에 우리들의 의지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와 같은 핵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집회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 끝에 얻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는 작은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 여러분과 당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당진항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평에서 내항간 연륙교와 서부두 매립 지역의 진입도로를 반영토록 해 연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항만 육성과 친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 민간 투자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한 거점형 마리나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당진 외목마을을 포함한 부산 등 총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7년 중국 국영 투자개발 전문기업인 야오디그룹의 한국법인 CLGG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며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CLGG 코리아가 2017년 7월 해수부와 협약 이후 어떤 사업 계획서도 내지 않고 있어 당진 외목 마리나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CLGG 코리아와 해수부 간 협약으로 당진시의 경우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면은 사업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니면 뭐 그만해라,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뭐 변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해양수산부랑 그 CLGG 둘만의 협약이거든요. 또한 당진시는 CLGG 측과 올해에도 면담과 투자자 소개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CLGG 코리아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가 사업자한테는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은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인 만큼 당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해양수산부가 외목 거점형 마리나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내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은 당진 청소년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낌 없는 청소년 흡연에 인근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의식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일부 학생이 보복 협박을 했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10.9%,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1.7%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68%나 됩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공문을 돌려서 각 학교마다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 금연을 신청을 받아요. 금연 교육을.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이제 저희 전문 강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과 인적이 드문 곳에 청소년 흡연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